여러분 안녕. 자, 오늘은 조동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조동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준동사라는 거하고 나뉘어져서 여기에 가동사라는 부분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얘도 가동사고 얘도 가동사라고 했죠. 그러면 가동사는 진동사랑 나뉘어져서 이게 동사의 가장 큰 범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동사는 밑줄 치고 동사라고 표시할 수 있는 애들, 밑줄 치고 동사라고 표시할 수 없는 애들, 그 중에 조동사는 뭐냐? 동사를 도와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만 조동사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라고 딱 결론 지어서 생각해도 사실은 무관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봤었을 때는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거여서 동사 앞에 나와서 의미를 전달해주고 각종 단어들로 이러이러한 의미적 해석의 변화를 주는구나 라고 인지하는 게 조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조동사는 일반적으로 정상 조동사, 이렇게 여러분하고 저하고만 약속인 거예요. 그럼 여기엔 뭐가 들어가겠어요? 정상인 거의 반대는 뭐겠어? 미친 조동사라는 게 있다는 거지. 정상인 조동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조동사는 뭐예요? 의미적인 내용에 있어서 동사의 의미를 더해줘서 조동사의 역할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애들의 종류를 기억하고만 있으면 돼요. 걔네들이 누가 있냐면 사실 대략적으로 한 14개 정도? 이 정도만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만 외우면 사실 조동사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특별하게 뭐 have 플러스 pp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의미, 뭐 요 정도만 조금 외워주시면 사실은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뭐가 있냐면 can, 뭐 may, 뭐 will, 그 다음에 뭐 should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could도 있고 might도 있고 would도 있겠죠. 이건 생략. 그 다음에 그래서 must, ought to도 있죠. used to, 그 다음에 need to, 그 다음에 have to, had better, would, rather. 요 정도 합치면은 여기에 이제 could, 뭐 might, would를 넣는다라고 하면은 보시면 한 대략 한 14개 정도 되잖아요. 얘네가 사실은 조동사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라고 보셔도 사실은 된다. 할 수 있다, 할지도 모른다, 할 것이다,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 하곤 했다, 할 필요가 있다, 해야만 한다, 하는 편이 더 낫다,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 이렇게 뜻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 여기 중요한 거는 may가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 해도 좋다, 뭐 이 정도 기억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여기 있는 must 1번 뜻으로 뭐뭐 해야만 한다, 맨날 헷갈리니까 두 번째 뜻은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 추추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외워. 이해 가시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뜻 단어만 조동사구나, 그래서 얘네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오는구나, 이 정도만 파악하면 사실 조동사는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동사가 나오고 have 플러스 pp의 형태, 이게 의미상으로 여러 개가 좀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 정도만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정리할 테니까 걔네들만 외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must, have, pp 뭐예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should, have, pp 이거 뭐예요? 뭐뭐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ought to have pp 뭐 요거랑 또 같은 뜻이에요. ought to have 플러스 pp 이해하시죠?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한다면 뭐 cannot have pp 뭐뭐 했을 리가 없다. cannot have pp 뭐 이 정도? 뭐뭐 했을 리 없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얘네가 전부라고 사실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고, 진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얘네예요. 미친 조동사. 이게 왜 미친 놈이냐? 사실은 여기에 있는 정상인 애들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I can you 뭐 이런 말 써요? 안 쓰죠. 주어고 얘 동사고 얘 목적어고 이런 말 안 쓰죠. 왜? 쓸 수가 없는 거야. 왜? 얘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가짜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진짜 동사가 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뒤에 동사의 원형, 얘네들이 와줘야 된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얘네는 그냥 이 원래 동사의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리고 항상 얘네들은 그냥 조동사란 말이야. 그냥 어디에 갖다 놔줘도 그냥 얘는 조동사야.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 약간 정신 나간 애들이 있어. 미쳤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미쳤을 때도 있고 약간 정상일 때
때도 있고 약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조동사 중에 동사 앞에 나와서 어떤 의미적이나 용법적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문제가 뭐냐면 어떨 때는 그냥 동사로서,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진동사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참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걔네가 누구 있냐? be, do, have, 얘네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전부예요. 그럼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사실 이 조동사 파트는 끝이에요. be, do, have. 외우기 어렵나요? 김태희의 남자, be, 정지훈 알죠? 태양이 싫어. 얘 있는데 얘가 외우기 참 편한 것 같아요. 야, be, 너도 한번 해봐. 이해 가시죠? 야, be, 너 춤 잘 추잖아. 그러니까 be, 너도 한번 해봐. 알겠지? 자, 이해 가시죠? 이렇게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be가 어떨 때 조동사처럼 보이느냐 한번 정리할게요. 비동사 플러스 동사에 ing의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가 있어요. 딱 봐도 알겠죠? 얘는 뭐예요? 진행 시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바로 수동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능동수동에 대한 거, 그리고 진행, 시제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형태가 되어 있냐면 사실 am, are, is 하고 동사의 ing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이러면 뭐 현재 진행, 뭐 was나 were 하고 동사의 ing 하면 뭐 과거 진행, will be 하면 동사 ing 하면은 뭐예요? 미래 진행. 그리고 have 플러스 pp 나오고 동사의 ing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had 플러스 pp 동사의 ing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건 뭐예요?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런 형태로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구분하면 얘가 진동사로서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진행의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의할 건 얘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진행형 불가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동사 자리에 얘는 쓸 수가 없는 것들, 뭐 예를 들자면 소유를 나타내는 거 have라든가, 아니면 지식을 나타내는 거 뭐 know, 그 다음에 뭐 지각, 감각,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들, 혹은 감정을 나타내는 것들, 뭐 예를 들자면 love 이런 게 있겠죠? I am loving you 이렇게 쓰나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는 중이야. 안 쓴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하고 있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사랑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이건 언젠가는 나중에 깨질 수도 있고 뭔가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 자체가 불순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말 자체를 쓰지 않아요. 이해 가시죠? 뭐 의도하고 쓰면 뭐 쓸 수 있겠지. 그런데 원칙적으로 문법적으로는 얘네들은 진행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동태, 친구들 진짜 이 부분을 많이 헷갈리긴 하는데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앞에서도 잠깐 제가 얘기를 했고, 얘네들은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로 나와주고 보통 여기에 전치사 by 같은 게 나와져서 얘가 주어가 뭐뭐 되어졌습니다. 뭐뭐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be interested in, 뭐 그것은 관심이 있다. 어디에? 그리고 뭐 be filled with, 무엇으로 가득 차다.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를 해주게 되면 얘는 수동태로 쓰여져서 무엇이 되어진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것도 역시 수동태 불가동사라는 게 있어요. 뭐냐? 뭐 예를 들자면 seem, 뭐뭐인 것 같다. appear, 앞에서도 얘기했죠. resemble, 이런 것들도 다 수동태 불가동사예요. resemble 보면 닮다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것은 뭐 닮게 되어졌다. 이거 닮으면 닮은 거고 안 닮으면 안 닮은 거지. 뭐 또 닮게 되어졌다. 이런 말 자체를 쓰질 않기 때문에 그냥 닮으면 닮았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 불가한 녀석들은 따로 정리해가지고 외우면 되니까 요거는 자료를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do는 뭘까요? 의문문일 경우에, 그 다음에 부정문일 경우에 우리가 do 뭐예요? 얘 슈퍼맨 조동사라고 했잖아요. 그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바로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일 때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일반 동사는 직접 만들지 못하니까 이렇게 슈퍼맨 조동사를 써서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do나 does나 did를 써서 앞으로 보내서
의문문을 만들고 부정문일 경우에는 do나 does나 did를 또 써서 부정문을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일반 동사에는. 그래서 앞에서 배운 것처럼 조, 비, 뒤, 일합 이렇게 not을 붙일 때는 그런 식으로 붙인다 라고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앞에 있는 뭐 시제나 그 다음에 인칭에 따라서 do나 does나 did가 쓰여지니까 그거 정도만 구분하면 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내용이 조금 더 do에 대해서는 중요해요. 또 고학년이 올라갈수록 뭐냐면 동사를 강조해 줄 때 do가 나와요. 그리고 대동사일 때 do가 나옵니다. 이 대동사는 그래도 조금 더 들어봤을 것 같아요. 대동사가 어떤 거예요? 대명사처럼 명사를 대신해 주는 것처럼 얘도 동사를 대신해서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앞에서 이것도 얘기했어. Yes, I am. Yes, I do.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앞에 yes, I am 이렇게 나오거나 yes, I do 이렇게 나오는 건 앞에 나오는 어떤 동사가 비동사일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쵸? 비동사니까 비동사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비동사 인칭에 맞게끔 써주면 되는데 얘네가 써주는 이유는 앞에 나오는 동사가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일 경우는 do나 뭐 똑같이 does나 did를 사용해 가지고 대신해서 써준다 해서 대동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사의 강조는 친구들이 흔히 잘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헷갈려 하거나 이런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 문장을 한번 봐요. To go and talk to her.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럼 뭐예요? 가라. 명령문이죠. 가라. to 모르겠어. to 가라. 이게 동사니까 가라. 그리고 talk 얘기해라.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한테 얘기해라. 이런 정도의 해석이 되겠죠. 근데 얘가 do가 뭘까요? 의문문도 아니고 그렇죠? 물음표가 없으니까 부정문도 아니고 그런데 나왔잖아요. 바로 여기에 있는 동사를 강조해 주기 위한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꼭 가라. 알겠지? 꼭 가라. 그리고 얘기해라. 그 여자에게.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I love you. 이건 뭐예요? 나 너 좋아해. 그런데 I do love you 하면 뭐예요? 나 겁나 좋아해. 졸라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얘가 갑자기 나왔다고 해서 이상하게 보지 말아라. 이해 가시죠? 자, 마지막으로 have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have 이것도 사실은 시제에 대한 관련된 건데 have 플러스 pp 뭐 has 플러스 pp일 수도 있고 자 이러면 뭐예요? 바로 현재 완료를 의미하는 거고 had 플러스 pp는 뭐예요? 그렇죠. 얘는 과거 완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will have 플러스 pp는 뭐예요? 미래 완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얘네들은 완료라는 개념이 우리말에는 없기 때문에 항상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복잡하게 뭐 생각하지 말고 보통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표 주면서 얘가 현재야 얘는 과거고 얘는 미래인데 이렇게 표현되고 이건 뭐 이래 다 필요 없어.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뭘 외우냐면 여러분한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것만 외워요. 자, have 플러스 pp, had 플러스 pp, will have 플러스 pp 얘네들은 완료, 경험, 계속, 결과의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해 갔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사실은 이런 말 자체가 어려운 것도 사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완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서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딱 끝난 거예요. 내가 숙제를 했어.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뭐 어제부터 숙제를 했어. 그리고 오늘쯤 뭐 끝났어. 그러면 완료예요. 이해 가요? 과거의 시점에서 최근에 딱 끝난 거 그게 완료란 말이에요. 경험은 내가 숙제를 해본 경험이 있어. 나 어디를 방문해 본 경험이 있어. 라는 의미를 주고 싶을 때 이런 have 플러스 pp를 쓰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계속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쭉 그 일을 그 행위를 숙제 행위를 계속 쭉 해오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 주고 싶을 때 have 플러스 pp를 써요. 그러니까 뭔가 진행 같기도 하잖아요. 약간 이건 다르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를 주고 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과거의 일이 지금에까지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내가 행위를 했어. 그런데 그 행위가 혹은 그 일이 벌어졌을 때 현재까지도 그 행위에 대한 영향력이 지금도 계속 미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게 제일 많이 쓰는 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I lost my pen, key 이렇게 쓰긴 하는데 이런 문형을 많이 써요. 이거 과거형이죠. 자, 왜 그러냐면 얘가
과거형 시제하고 비교를 보통 하거든요. 이해 가세요? 자, 과거형하고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얘랑 비교하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전에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해요. 이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얘 전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완료의 기본적인 개념은 딱 이거예요. 현재, 과거, 미래 이런 얘네들은 시점이 딱 하나야. 내가 현재 뭔가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현재 잃어버린 거죠. 내가 과거에 잃어버렸어. 그럼 그냥 과거에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내가 미래에 잃어버릴 거야. 그럼 그냥 그건 미래인 거야. 왜냐하면 그 시점이 각각 딱 한 개예요. 그런데 이렇게 완료 이런 애들은 시점이 두 개예요. 그것만 기억해. 아, 다른 것들은 시점이 하나인데 완료라는 말이 붙으면 시점이 두 개구나. 이것만 반드시 기억해요. 요걸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봐봐. I lost my pen. 나는 펜을 잃어버렸어. 라고 얘기하면 과거의 한 시점에서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얘네를 쓰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얘는 과거 플러스 현재예요. 얘는 과거 플러스 더 먼 과거예요. 얘는 과거나 또는 현재 플러스 미래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시점이 나오는 내용이다. 연관이 있다. 그러면 얘를 완료 시제를 써주는 거예요. 봐요. 나는 펜을 잃어버렸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 얘기만 존재하고 현재 지금은 얘가 이 펜을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얘한테. I lost my pen이 아니라 I have lost my pen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예요? 나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잃어버렸고 현재도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잊어버렸고 현재에도 그 펜을 잃어버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요? 물론 해석할 때 우리는 나 펜 잃어버렸어. 해석은 사실 거의 똑같이 해요. 그런데 그 내용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면 I had lost my pen 이렇게 하면 뭐겠어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잊어버렸죠? 그리고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도 잃어버려 있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우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야. 그냥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는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거야. I will have lost my pen. 이건 뭐야? 뭔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이 잃어버린 행위가 지속된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사실 얘는 나오지도 않아 거의. 자, 어쨌든 요 개념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완료, 경험, 계속,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만 다 똑같아. 의미가. 얘가 과거든 미래든 간에 완료, 경험, 계속, 결과의 의미를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사실은 완료 시제도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 대신 여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형하고 현재 완료형하고 구분지어서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이고,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중요한 건 과거 완료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시제 일치가 중요해요.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가 앞에서 주절하고 종속절 배웠죠. 만약 깨끗한 주절이 현재 시제예요. 그러면 종속절은 사실은 모두 다 가능해요. 어떤 시제든지 간에. 이해 가세요? have 플러스 pp를 쓰든지 had 플러스 pp를 쓰든지 마음대로 다 써도 돼. 미래 시제를 쓰든지 현재일 경우에는. 그런데 만약에 주절이 과거예요. 과거 시제가 나와. 그러면 이 종속절에는 뭐가 쓰여질 수 있어요? 과거하고 과거 완료밖에 못 쓰여져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해 가시죠? 미래 시제는 보통 이제 by 플러스 미래 표시 어구라든 게 오거나 by the tim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얘는 미래 완료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보통.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다 배웠어요. 이걸 다 배웠는데 마지막으로 뭐만 얘기할 거냐면 바로 이 정상인 애들하고 미친 애들하고 왜 구분했는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는 일반적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의미 전달을 위해서 동사 앞에서 뭘 한다? 동사의 의미에 더해서 해석을 해주면 된다. 근데 이 미친 조동사는 뭐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는데 이런 형태를 쓸 때는 얘네들이 의미를 따로 갖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얘처럼 I have, had 막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똑같은 동사 이렇게. 이게 친구들이 선생님 이건 말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 돼요. 왜냐면 이 앞에는 이 조동사인 거고 이 뒤에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진동사, 일반 동사에 속하는 먹다, 마시다, 가지고 있다, 시키다 라고 쓰여지는 일반 동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조동사인지 혹은 진동사인지 여러분들이 꼭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